1월의 마지막 경기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적은 좀 어떠셨나요? 그리고 또 오늘 경기는 어땠는지 2월 경기를 앞두고서 또 우리가 1월 동안에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오늘의 선수들의 활약상까지 이 시간에 함께 정리해 보시죠.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조영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장이 약간 강보합장이었잖아요. 이제 역시 이게 하루하루 장이 좀 온탕냉탕이라 좀 정신없었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1월에 그렇게 정신사납게 움직였던 거 생각해보면은 그래도 마무리는 그래도 좀 뭔가 좀 안정된 느낌을 가지면서 마감이 되지 않았나. 중국 증시도 어쨌거나 우린 중국 증시도 어쨌거나 2점 몇 프로 올라가고 있었죠. 우리나라 마감 때. 예. 뭔가 상대적으로 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마감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네, 예. 뭐 종목별로는 뭐 등락이 많이 좀 엇갈려서 좀 이제 역시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만 포트가 참 했던 날인 것 같고요, 오늘도요. 그리고 뭐 삼성그룹주 여전히 뭐 시장 중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전자도 뭐 바닥에서 엄청 올라오면서 끝났기 때문에 전자 포함해서 삼성그룹주 영향력이 좀 컸던 장, 어제처럼 그런 장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1등주인 셀트리온 혼자 뭐 바닥에서 한 3%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또 헬스케어 쪽이 세진 않았던 것 같은데 혼자서 좀 많이 해줬던 그런 하루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도 장중에 빅 이슈 있었잖아요. 일본 쪽에서의 이런 정책적인 카드를 내던졌는데 우리 증시에서 좀 어떻게 해석한 것 같으세요? 글쎄 뭐 그런 통화 정책들 예전에 많이 나왔었고 별 반응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허 의원님은 이 소식 듣고 좀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예, 뭐 일본이 그거 나오고 나서 4% 올랐다가 뭐 또 3% 빠졌다가 다시 3%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총 10%가 움직였어요. 지수 선물하시는 분들은 일본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엄청난 시세를 아마 선물 쪽에서는 벌였을 것 같은데요. 네. 그 FX도 지금 엔달러가 300pb 폭등했다가 좀 밀린 것 같더니 다시 120 회복하고 이렇게 막 난리였거든요. 근데 우리 장은 현대차만 그냥 맞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엔이 약해지니까 일단 리스크 온으로 생각하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은 차트 딱 이렇게 보시면 분봉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 사이에 1906선까지도 올랐다가 또 깨졌다가 했었는데 엔 달러 움직임 따라서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선수들도 정리를 해봐야죠. 오늘의 라인업 보겠습니다. 1번 타자입니다. 유한양행이고요. 2번이 아프리카팀입니다. 3번 타자 기산텔레콤 차지했습니다. 4번 진원생명과학, 5번 타자 위메이드, 6번이 삼성엔지니어링이었고요. 7번 타자 유유제약업과 8번 삼성카드, 9번은 삼성물산입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이 별 3개가 떠 있었었죠. 지금 삼성그룹주가 어제 3종목 있었고 오늘은 좀 다른 종목이긴 하지만 여전히 삼성그룹주도 상상이 좀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으세요? 네, 뭐 방금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삼성 이 관련주들 싹 선수들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삼성 SDS는 오히려 오늘 좀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삼성 관련주들의 등락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시장이 좀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 관련 선수들의 등락이 조금 시장에서 많이 좀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선수도 잘 보면은 막 그 테마주들 뭐 무슨 바이러스죠, 이게? 지카 바이러스예요? 네, 그 관련해가지고 뭐 상한가 들어간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온갖 제약바이오 어중간한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죄다 이제 지카 바이러스 수혜주로 다 이게 특징주로 묶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기 선수들도 여기 들어가 있고, 제사이동통신은 매번 된다 하면서 맨날 안 되고 있어가지고 뭐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이 기억에서 잊혀진 그런 테마 같은데 오늘 뭔가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선수가 조금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수 라인업의 특징은 삼성 관련주 그리고 이제 테마주들 그렇게 좀 자리를 잡았지 않아 보고 이게 이제 지금 시장 환경이 녹록지는 않구나, 만만하지는 않구나라는 거를 이 선수 라인업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하나씩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일본도 눈에 띄네요. 유한양이 오늘 잘 쳤어요. 제약주가 좀 좋진 않았던 분위기 속에서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이 4번 타자라서 역시 또 눈에 띕니다. 역시 뭐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도 들어와 있네요. 2번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이재용 효과 톡톡히 본 것 같습니다. 뭐 아주 급등이었었는데 뭐 좋았었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뭐 이통 사업자 뭐가 뜨는데요. 지금 무산으로 나왔네요. 뭐 기산텔레콤은 좀 영향을 받을 것 같네요. 그리고 네, 유유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 뭐 진원생명과 연결돼서 흐름 좋았고요. 삼성그룹주는 카드를 개인적으로는 좀 오늘 계속 봤는데요. 네. 뭐 저는 그냥 내심 한 상한가 한 방 오늘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제 생각보다는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산은 전자랑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전자도 막판에 다 들어올리고 끝났고 오히려 플러스 돌아섰고 물산도 뭐 위쪽에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덕지값은 해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어떤 선수 먼저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아프리카 TV를 가져왔습니다. 뭐 새로운 뉴스가 있나 봐요. 네, 사실 이게 지금 이 선수들 라인업을 보니까 요거를 왜 보는가 싶을 정도로 이게 상승폭은 오늘 성적은 좀 미진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시세가 연속성이 좀 그래도 있어야 뭐 얘기할 것도 있고 네. 그래야 이제 이거 좀 볼 수가 있는데 아프리카 TV는 사실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네, 아프리카 TV 다 한번 접속들을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요즘에 이제 이 아프리카 TV가 샤프리카라는 거를 론칭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그게 어떤 건가요? 저도 그걸 처음 이제 어제 그저께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네. 그러니까 왜 보면은 사실 아프리카 TV가 좀 최근에 떴었던 게 쿡방과 먹방으로 인해서 이게 더 많이 떴거든요, 사실. 뭐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라면도 한 5개씩 끓여서 먹고 막 계속 뭔가 먹죠. 이 뭐 대리만족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먹으면은 잘 먹으면은 뭐 별풍선도 쏴주고 막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 쇼핑을 여기다 첨부를 시킨 겁니다. 그 시스템에다가. 그래서 판매 상품을 먹는 거예요. 먹으면 이제 별풍선도 쏠 수도 있고 그 물건을 또 바로 구입할 수도 있죠.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TV에서 가끔 라면 광고 나오면은 또 라면 끓여 먹게 되고 이런 것처럼 이 먹방을 하듯이 홈쇼핑이라고도 똑같습니다. 볼 거의 수 홈쇼핑이랑 있네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인기 BJ들이? BJ라고 하죠. 그 이제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그 이제 뭐 먹을 수도 있고 뭐 입을 수도 있고 뭔가를 그 상품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그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우리가 CF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누가 라면 이렇게 후루룩 찹찹하면서 먹으면은 먹고 끓이게 싶거든요. 되죠, 그렇죠. 또. 네. 동네 이게 집에 들어가다가 집에서 동네에서 치킨 냄새 나면은 왠지 시켜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샤프리카 들어가서 그거 보면은 네. 먹고 싶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좀 있다 이거죠. 이게서 저는 그래서 이 아이템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네네.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이게 왜냐면 별풍선 쏘는 사람들이 옛날만큼 뭐 이렇게 크게 늘어나질 않고 있고, 요게 조금 사업 하나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밸류를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냐. 네네. 요런 이제 관점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요런 이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주가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요 선수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모바일 콘텐츠 업체들은 늘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카카오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어떻게 현금을 창출할 것인가 이 부분이 고민이 됐는데 아프리카 TV가 1인 방송 나오면서 지난해 여름에 한창 뜨거웠다가 매출을 내지 못해서 주가가 좀 계속해서 밀려났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캐시카우로도 자리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평가세요? 예,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1인 방송 요 시스템이 잘 갖춰진 데가 요즘에 이제 다음 쪽도 뜨긴 합니다만, 이제 아프리카 TV가 이제 원조격이고 시스템이 다른 이제 매체에 대비해서 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업을 가지고 또 이제 뭐 다른 글로벌 국가들하고 함께 또 사업을 이제 공조하게 되면은 그것도 효과가 좀 클 거라 보는데요. 사실상 작년 무렵에 중국하고도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가지고 요 관련 이 콘텐츠를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얘기가 좀 아직 쏙 들어간 건지 뭐가 무산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런 이야기들도 언젠가는 조금 이제 부각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또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허연형 관심 선수 볼까요? 네, 저는 8번 타자 삼성카드입니다. 네. 삼성카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좀 강하더라고요. 자, 근데 8번이 원래 감독이 버리는 카드가 8번이라고 그랬나요? 원래 야구에서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8번에 뒤에 들어가 자리를 있네요. 잡고 있네요. 네, 어쨌든 보면 뭐 내용들이 오늘 리포트가 많이 나와서요. 그것 좀 정리해 드리려고 네, 네. 뽑아봤는데요. 일단 일대 주주가 전자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 뭐 요걸 좀 약간 의미 있게 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뭔가 좀 연관성이 더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페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 네. 쪽에서도
전자가 갖고 있는 것도 낫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뭐 같은 금융 쪽으로 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안 좋았던 게 저는 잘 몰랐었는데 사실 궁금하긴 했었어요. PBR도 너무 낮고 포도 안 나오고 그런데 주가가 왜 저러고 있는가 싶었는데 뭐 딴 데다 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그게 일단 물론 생명이 가져갔다고 안 판다 이건 아니겠는데 어쨌든 1차적으로 한숨은 돌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뭐 연구원 견해 설명해 드리면서 일단 전 생명이 카드를 가져가고 나서도 그 지주사 전환하려면 자금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카드에서 많이 돈을 뽑아낼 거다, 인출기로 쓸 거다 그러면서 이제 감자도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배당 성향도 높여가지고 어쨌든 많은 돈들을 더 생명이 가져갈 거다 앞으로는. 그래서 배당 성향이 실제로도 한 1,500원 나와서 예상보다는 한 200~300원 잘 나왔다고 그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주환원 정책 관련해서는 기대감들이 앞으로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쪽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제 안 좋게 보는 쪽은 굳이 삼성카드를 여기서 뭐하러 사냐. 같은 금융주 내에 은행주가 훨씬 더 싸다. 뭐 하나금융은 PBR이 0.23밖에 안 나오고 뭐 우리 뭐 기업 뭐 다 그래. 다 지금 싸거든요. 근데 굳이 뭐하러 삼성카드 사냐. 뭐 배당 수익률도 은행이 훨씬 세다. 뭐 기업은행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또 비교하면 같은 금융주 내에서는 카드보다는 은행주가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카드 굳이 뭐 안 사도 된다 뭐 이런 식도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단가 면에서는 뭐 아주 매력적이지 않아도요. 여기서 뭐 막 빠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주봉으로 저희가 월간 주간 뭐 봉 보면 물론 이제 저 돌렸기 때문에 37%인가요? 35%인가요? 그 물량 때문에 저렇게 거래량 양봉이 서 있습니다만 뭐 테크니컬하게는 저 정도면 뭐 우수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사던데 오늘도 기관의 매수 삼성카드 쪽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삼성카드의 강세 어떻게 좀 보세요, 전문가님은? 저는 일시적으로 오른 거라 봅니다. 왜요? 뭐 펀더멘털이 일단 저희는 항상 이제 펀더멘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슈 모멘텀으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이제 기업 가치가 개선되면서 올라오는 건지 이거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저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허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밸류에이션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인 상황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이제 이거 삼성 관련해서 지배구조 관련 이슈들이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온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이 화면에 잠깐 월봉 그래프 잠깐 잡혔던 걸 제가 봤는데, 요즘에 이제 이 기업이 말짱한 기업인가 아닌가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장기적인 이동평균선 60월선입니다. 60월선. 여기를 이탈하느냐, 이탈을 하지 않느냐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전통산업 기업들은 거의 다 60월선이 붕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붕괴된 시점을 잘 보면은 그 1년 전부터 회사가 부실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지금 그런 기업들이에요. 시청자분들은 화면에서 보고 계신데요. 저 초록색 라인이 60월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카드도 사실상 업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요. 단지 이제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다 이거고, 현재 구간에서 뭐 기술적으로 조금 더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추격해서 따라가는 거는 좀 저는 반대하는 입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페이를 카드에서 하나요? 올렛인가요? 올렛 그건 또 누가 갖고 있나요? 카드가 갖고 있나요? 거기까지는 잘 전문가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 관심 영역이 아니라 그거를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페이 관련해서는 글쎄요, 좀 한번 지분을 잘 따져 보시면 네, 좀 아주 나쁘진 또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이쪽이. 그쪽에서 모멘텀을 보고 계시고 네. 오늘 삼성그룹주 내에서 이슈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잖아요. 지금 삼성카드의 최대 주주가 바뀐 거, 삼성전자에서 삼성생명으로 바뀐 거 이 부분하고 또 한편에서 있었던 내용은 이재용 부회장 이 지분이 어떻게 좀 왔다 갔다 할 것인가에 따라서 두 종목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오늘 저희 라인업에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들어와 있는데요. 반면에 또 SDS가 약간 된소리를 맞았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배구조 관련 이슈가 지금 처음 나온 건 사실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이게 뭐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뭐 이 재벌 기업들이 어떻게 지배구조를 이렇게 개편할 건지도 솔직히 자세히 모르니까 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걸 어떻게 배팅을 합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뭐라고 코멘트를 해드리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사실 이쪽 분야는 제가 관심권에서 살짝 항상 좀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특별하게 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지식적인 수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DS랑 그러면 엔지니어링 제가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SDS는 뭐 그냥 다
일반적으로 다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아요. 일단 이재용한테 배신당했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저거 누구나 다 한 6조 원, 3조 원 소요되니까 분명히 팔 거라고 봤었어요. 자기 지분 아니어도 짱짱하니까. 근데 거기서 한 2%밖에 안 팔아는 저렇게 빠지는 거 보면 앞으로 더 뺀다 이런 거보다는 나 그냥 좀 실망했어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앞으로 더 만약 9%를 던진다고 여기서 막 더 폭락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이 과도하게 빠진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유가가 지금 바닥에서 한 일주 한 7, 8거래일 동안에 거의 한 30%가 올랐죠.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는 엄청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현대 미포라든지 뭐 현대건설도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 거 본다 그러면 조금 안정화된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25달러, 26달러 선 그리고 뭐 중국은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한 2,600선 정도 막 이랬었는데 유가가 먼저 바닥치고 올라왔고요. 중국은 어제 오늘 다지고 있는데 뭐 아직도 뭐 중국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많은데 유가는 그래도 한 25, 6달러 수준을 바닥 정도로 보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엔지니어링도 나쁘지 않겠고 실제로 전자 쪽에서 물량을 여기 바이오 해가지고 다 지금 대주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한 1조 원 준 것 같아요. 벌써 올해만 한 7천원에서 1조 원 정도. 그 정도면 한 5, 6%만 내도 뭐 적자만 안 낸다고 그러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엔지니어링도. 네, 알겠습니다. 삼성그룹주 저희가 좀 간략하지만 빠르게 좀 훑어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선수 볼까요? 네, 마지막은 유한양행이라는 선수입니다. 유한양행이 오늘 보니까 종근당도 크게 밀려나고 대체로 사이즈 큰 제약 바이오군들이 부진했는데 유한양행은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 4% 정도 올랐죠? 예, 이게 사실 지난주에 제가 가져왔었던 클린업 트리오 선수인데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사실 이게 주가가 잘 간 게 아니어가지고 클린업 트리오에 이렇게 들어갔었던 건데 네. 네, 오늘은 성적이 좀 좋았기 때문에 여기다 좀 편입을 했고요. 이게 사실 유한양행이 최근에 이제 회장이 신년사 네. 그 뉴스로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신년사에서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을 굉장히 좀 극찬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길을 한미약품이 좀 열어주었다 이렇게 뭐 굉장히 좀 극찬을 하는 그런 기사들이 좀 있었는데요. 유한양행은 사실 한미약품하고 거꾸로 된 이 기업이 거꾸로 가고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갔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미약품은 R&D 쪽으로 적극적으로 올해 수십 년 전부터 투자를 했었던 반면에 유한양행은 R&D를 적극적으로 했었다가 이걸 좀 내려놓고 이제 제네릭 쪽으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약품 쪽으로. 유한양행은 계속 이제 R&D 비용을 줄여나가고 있었고 한미약품은 계속 유지하고 늘려나가고 있었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유한양행이 칭찬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제 R&D 쪽으로 계속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1,000억 원 정도 올해는 R&D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네네. 전년 대비해서 한 40% 정도 늘어난 규모고요. 근데 이게 잘 보면 그래서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이 재밌는 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얼마 안 돼요. 그거에는 그래서 기대할 게 없는데 이 유한양행이 잘하는 게 이제 그 지분 투자를 하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맞아요. 지분을 네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뭐 테라젠 이텍스부터 시작해서 제넥신이라는 기업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 장외 기업 중에 엔솔 바이오 사이언스 또 제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나열을 잘 못하는데요. 핵심은 제넥신, 테라젠 이텍스, 엔솔 바이오 사이언스 이 세 개 기업. 그래가지고 유한양행이 그럼 잘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들이 일단은 연구개발하고 있는 건 없지만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의 지분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거에 이제 나중에 그 신약 개발이 성공해가지고 만약에 판매가 되게 되면 그 판매 권리를 가져가오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아마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잘 해놨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지난주에 클린업 트리오에 올려놓고 일단 반 주간 계속 좀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이 유한양행의 창업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 창업주가 예전에 뭐 SBS에서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그렇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었더라고요. 한번 그분께서 그러니까 올바른 기업이 가야 될 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었는데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기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기업이 뭐 얼마나 성장하겠냐 이런 사람도 있긴 한데 세무조사를 아무리 해도 뭐가 잘 안 나오는 그런 이제 뭐 깨끗한 클린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제약바이오 들고 있다 보면 가끔 가다가 세무조사 때려맞고 벌금 때려맞아서 한 번씩 박살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리베이트 뭐 이런 그렇죠, 거, 쌍벌제. 그런 거는 일단 뭐 없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회사 중에서 그 엔솔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 임상 이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최근에 이제 요 내용이 시장에서 조금 언급이 돼가지고
굉장한 좀 그러니까 의학계 쪽에서는 의학 저널이라든가 이런 이제 의학 약업 신문 이런 쪽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좀 거론이 좀 많이 됐었고요. 이게 좀 글로벌 역시 제약사들의 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그런 이제 치료제라고 합니다.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 그래가지고 이제 어젠가 어제 그저께인가 하루 이틀 전에 아마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배포를 좀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걸 이제 제2의 한미약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헤드라인에다 그렇게 대놓고 적어놨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거는 한미약품 다음에 제2의 한미약품은 이제 우리는 종근당으로 다들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근당이 그만큼 갔기 때문에. 그런데 요 애널리스트는 또 이제 한미약품의 제2의 한미약품은 종근당이 아니고 유한양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 두각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마 두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지금 조금 언급해 주셨던 지카 바이러스 있고 그다음에 제사 이동통신은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까 내일 좀 어떻게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움직일지 좀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두 분 좀 마음에 드시는 거 한 가지씩 결정을 해주세요. 먼저 허 의원님부터 선택권을 드릴게요. 짧은 거 이동통신 하겠습니다. 네. 안 됐으니까 빠지겠죠. 근데 반면에 네. 이 세종텔레콤 같은 네. 경우는 오늘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추가적으로 네. 더 빠지고 오늘 올랐던 종목들도 빠지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그쪽을 이동통신을 잘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도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이 좁은 나라에서 뭐 통신사를 3개나 만들어 놓고 뭐 독과점 방지하려고 했다고는 하는데 뭐 굳이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뭐 되면 좋은 거고 사업자들한테 좋겠죠. 근데 안 돼도 뭐 글쎄요. 안 돼도 또 뭐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요? 또 한 번 하지 않겠어라는 기대감 계속 그동안 했던 것처럼. 6.7기래요. 7.8기까지 가는 건가요, 그럼?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이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들 굉장히 좀 확산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예전에 우리 최근에 메르스? 메르스죠. 메르스도 제가 이제 이 의학계 쪽에 사실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메르스 때도 이게 이렇게 번질 줄 몰랐거든요. 되게 만만하게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설마 우리나라에 이게 걸리겠냐. 근데 이게 지카 바이러스도 이렇게 터지고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요, 없어요. 모기도 자고 있을 때 아닐까요? 맞아요. 네, 아직은 아니, 그 중동에서 그렇지만 발생한 메르스도 우리나라에 올 맞아요.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뭐 감히 제가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감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테마는 사실 지금 테마가 형성되기 참 좋은 장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 대장주 막 유니더스 같은 기업들이 말짱하면은 네. 아마 좀 후속 시세들이 조금은 더 연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형주 급등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싶으면은 종목명에다가 뒤에 모기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은 뭔가 한 가지씩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많은 종목들이 관련해서 움직였습니다. 이쯤에서 MVP 뽑아보겠습니다. 어떤 선수인가요? 네, 오늘의 MVP는 역시 지속 성장 가능성이 네. 있는 유한양행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의 1번 타자로 시원스럽게 이 포문을 열었던 유한양행입니다. 1월의 마지막 경기 MVP로 선정됐고요. 4.06% 상승하면서 33만 3천 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월 1일이에요. 네. 좀 뭐 경제지표도 상당히 좀 많이 준비가 돼 있던데 포인트는 어디에 맞추고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유가가 완전히 바닥을 확인한 건 아니라고 아직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락가락할 가능성 여지가 좀 높다고 보고요. 단지 좀 그나마 좀 상황이 1월 초반 중반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거는 뭐 구리 가격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쪽 가격들이 굉장히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고요.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유가를 제외한 다른 원자재들, 그러니까 경기를 좀 측정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원자재들의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유가가 등락을 해도 사실 시장은 그렇게 예민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홍콩 H지수 관련해가지고는 최근에도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대한민국 증권사들은 바보다라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포지션이 어쨌거나 지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ELS 상품 관련해가지고. 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포지션을 노출시키는 국가는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이 포지션 때문에라도 지금 뭐 중국이라든가 홍콩 H지수를 의도적으로 조금 일시적으로 좀 밀어낼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지금 가능성인데 경계는 그래도 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보고 홍콩 H지수가 만약에 무너지면은 이제 증권사가 개인도 위험하겠습니다만 가입되어 있는 네. 증권사 판매를 좀 많이 한 증권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이제 심각하게 빠지면은 뭐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약간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벽하게 이렇게 돌아온 건 아니기 때문에 최악에서는 벗어났지만 완전히 완벽하게 돌아온 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에 계속 집중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갈 이유가 지금 딱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해지성 ETF에 조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봤을 때 선수 좀 잘 꾸려주셨을 것 같은데요.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네, 클린업 트리오 세 선수는 일진 홀딩스와 AP 시스템 그리고 이제 타이거 차이나 A 레버리지 합성 이 ETF 상품으로 세 선수로 준비했습니다. 일준홀딩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어디에 포인트 맞추고 계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작년에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올해도 이제 예상 영업이익이 한 500억 원대 추정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기업은 딴 게 장점이 아니고 요즘 지금 컨셉대로 하면 요즘 의료기기 장비, 뭐 제약바이오 선방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 중에 이제 알피니언 메디칼 시스템이라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매출이 뚜렷하게 성장하는 모습까지는 아닙니다만 올해 이제 최근에 리포트를 참고해서 봤을 때 올해 가시적인 매출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AP 시스템은 뭐 지난번에 테라세미콘 가지고 나온 것과 유사합니다. 아몰레드 관련주인데 AP 시스템은 삼성 계열이고 테라세미콘은 LG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차이점이 좀 있는데 최근에 삼성 실적 발표하고 아몰레드 실적 발표 시에 이제 아몰레드 쪽에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중을 밝혔기 때문에 이 관련 수혜주가 지금 딱 눌림목 자리 괜찮은 위치라고 보고 테라세미콘이라는 기업은 실적이 오히려 발표되니까 잘 움직이더라고요. 차라리. 그래서 이제 AP 시스템도 막 이걸 월요일장 당장 뭐 기대를 하기보다는 향후에 좀 실적이 나오면 왜냐면 작년 실적은 좋을 리가 없거든요. 작년에 투자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나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좀 이제 편입을 해나가시면 차라리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ETF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네. 요즘에 이제 중국 증시에 투자하고 이제 바닥이다 생각해서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뭐 기존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사실 좀 힘드신 구간입니다만 이제 만약 혹시라도 중국 증시가 지금 들어가기 좋은 자리가 아닌가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펀드를 이제 가입하셔도 되긴 하는데 매매도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타이거 차이나 A 레버리지 합성 요게 있는데 지수 대비해서 조금 더 좋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고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분석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봤을 때 저는 중국 이 증시의 저점이 네. 2,700, 800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걸 지금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중국 증시도 지금 바닥은 이미 좀 어느 정도 통과가 되어 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이 선수는 뭐 단타를 치라는 개념으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조금만 못해도 한 1, 2분기 정도까지는 조금 적립식으로 투자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요즘에 저희 해설위원분들이 가져오시는 클린업 트리오의 선수, 이 선수군의 폭이 굉장히 좀 넓습니다. 어떨 땐 현금도 나오고 ETF도 최근에는 좀 종종 눈에 띄는데요. 오늘을 이렇게 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선수들로 꾸렸습니다. 일진 홀딩스 AP 시스템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A 레버리지 합성 ETF까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MVP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요. 지금 제사 이동통신 이 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죠. 현재 시간외거래에서 세종텔레콤이나 콤텍시스템, 서화정보통신, 기산텔레콤, 여기에 KDC까지 가격 제한폭까지 시간외거래 밀려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립니다. 이번 주말 좀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전달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하지만 종목의 상승과 하락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 좀 말씀드리고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